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지역은 40여 곳으로 합참은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8억 1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범죄 사실과 증거인멸 우려를 중심으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빚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다음 주 예정된 합동연설회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전방 일부 지역에 배치한 대남 확성기 철거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모두 철거한 지 나흘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불과 12일 전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다던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에 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첫 소식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한국과 마주 앉을 일이 없고 이재명 대통령도 전임자와 다를 바 없다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신임 대통령 당선 이후 북한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12일이 지난 오늘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철거 활동을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이번 주에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한 뒤 나온 조치입니다.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주도하는 대북 유화책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18일부터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에서 야외 기동훈련 절반을 다음 달로 연기했습니다. 공동 발표문에서 북한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북한이 확성기를 철수한 의도에 대해선 남북 긴장 완화도 있지만 내부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올해 마지막까지 지방경제 건설에 군이 동원돼서 최대한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 그리고 러시아를 군수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 여기에 이제 핵심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른바 1대1 비례적 대응일 뿐 이번 조치가 당장 남북 대화로 이어지길 기대하는 건 아직은 무리라는 겁니다. 대북 유화책이 이어지면 긍정적인 기대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향후 좀 더 선제 조치가 더 나아간다면은 통신 채널, 대화 채널까지 보험 가능한 한 그런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전임자와 다를 바 없다던 이재명 정부에 대해 북한이 새로운 평가와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지켜볼 시점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닷새간의 첫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진으로부터 그간의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취임 이후 산재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를 직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제 저도에서 닷새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공식 일정 없이 업무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의 첫 업무 지시는 산업재해 사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취임 후 줄줄이 이어진 산재 사고와 함께 어제 경기도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장 추락 사고까지 발생하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겁니다.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을 통한 보고 체계는 유지하되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라면서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업무에 복귀한 이 대통령에게는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달 25일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관세 세부안 조율 외에도 국방비 인상 같은 안보 현안도 논의합니다. 미국 방문 직전 일본을 먼저 들러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한 한미 정상회담 전부 다 아직은 좀 교감 속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고 확정된 일정은 없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광복절 특사 명단을 두고서는 주말 동안 고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앞으로 사흘 뒤 결정됩니다. 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특검은 크게 3가지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 등입니다. 이 중 주가 조작 의혹에서 특검은 김 여사가 거둔 수익이 8억 1천만 원가량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가 조작의 단순 방조자가 아닌 시세 조종의 공모자로 본 겁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통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특정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자신의 주식 계좌를 맡기기 전부터 주가 조작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특검팀은 지난 6일 조사에서 주가 조작 정황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김 여사의 육성 녹음 파일도 제시했습니다.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계좌 관리인에게 수익금의 40%를 주기로 했다는 등 수익 배분에 대한 구체적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실제로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주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측에 수익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 여사가 차명 계좌까지 활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가담한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와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김 여사의 영장실질 심사를 사흘 앞둔 가운데 특검팀은 김 여사의 신병 확보를 위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특검은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을 비롯해 최측근들 역시도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장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팀 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증거를 숨길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 여사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후로 사무실 노트북을 초기화하고 휴대전화를 바꾼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김건희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점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유경옥, 정지원 전 행정관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가 이들과 수시로 상황을 공유하며 관련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여사 측은 모두 최근에 개통한 휴대전화라 증거인멸과는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영장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전망됩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영부인에 대한 구속 여부가 사흘 뒤 결정됩니다. 이 특검이 제시한 구속영장 내용을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현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는 우리가 주가 조작 의혹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김 여사가 연루된 두 번째 의혹이죠.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도 이번 영장에 자세히 적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에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후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이 지방선거 공천을 받는데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네. 김 여사가 명 씨와 나눈 통화 내용이 이미 공개되기도 했죠.
양서인이 지금 전화했는데 하여튼 양서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리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이 특검팀은 명 씨가 김 여사에게 공천을 처음 부탁할 당시에 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선 직후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찾아가 당선에 기여했으니 김영선을 단수 공천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죠. 네. 또 김 여사가 제공받은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한 가지 혐의가 더 있습니다. 이 통일교 청탁 의혹인데 이 의혹에서는 신데렐라 찾기라는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김 여사의 신발과 연관이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용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선물 중 하나인 샤넬 가방을 김 여사의 최측근이 신발로 교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바꾼 신발 사이즈가 유럽 사이즈로 39, 한국 기준으로는 250에서 260mm인데 앞서 특검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된 김 여사의 신발 사이즈는 260입니다. 그래서 김 여사한테 주기 위한 신발이 맞냐 아니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이어지면서 신데렐라 찾기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검팀이 샤넬 신발의 실물을 확보하는 게 우선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신발의 미세한 사이즈 차이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이제 12일, 그러니까 사흘 뒤면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김 여사 측은 이 특검팀 수사에 부실한 부분을 좀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은 앞서 압수당한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무리한 수사라고 판단해 제공을 안 한 것이라며 구속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지만 무엇보다 범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일단 다른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주가 조작 의혹인데 이 앞서 구속이 됐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자신의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을 했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어젯밤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이종호 전 대표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 관련 여러 의혹에 동시에 등장하는 키맨으로 꼽힙니다. 네. 특검팀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김 여사의 여러 혐의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만큼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일은 없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이 기정사실화하면서 조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출마설이 나오면서 내년 지방선거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이 커지면서 혁신당 내에서는 조 전 대표의 정계 복귀에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재보궐 선거 출마설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당 대표로 복귀해야 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겠죠.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 전 대표가 복귀해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한다면 혁신당의 존재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지세가 큰 호남에 독자 후보를 내세워 민주당과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열린 전라남도 담양군수 보궐선거에서 조국 혁신당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은 지역에 경쟁력 있는 인물들이 혁신당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더 이상의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법여권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합당보다는 내년 6월 이후 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본 뒤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좌진 갑질 논란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강선 의원의 당직을 유임하기로 했습니다. 감싸기 비판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정 대표는 완벽한 인사라고 자평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강선우 의원에게 당 국제위원장 자리를 그대로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강선우 의원이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할 때도 SNS를 통해 공개 지지했고 본인이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한 바 있습니다. 정 대표는 강 의원이 통역사 수준으로 영어를 잘해서 유임했다며 이유를 밝히고 자신의 당내 인사를 실사굿이라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실사굿형 탕평 인사로 언론에서도 당내에서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 대표는 아울러 당선 직후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이 대통령이 기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전화 받았는데 저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는 알아요. 그 목소리만 들어도 그 감정과 기분 상태가 어떤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내정에 대해선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책을 내야 한다며 한마디로 전광석화처럼 해치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전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와 일부 당원들이 소란을 벌인 것을 두고 지도부는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전 씨는 다음 연설에도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전한길 씨. 전 씨는 당원들을 선동해 반탄파 후보가 나올 때는 박수를, 찬탄파인 후보가 나올 때는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어제 저녁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앞으로 열릴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전 씨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에는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당원 전한길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붙여 징계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신속한 윤리위 소집을 요구해 더는 전당대회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결론을 내리라고 윤리위에 당부했습니다. 전 씨는 조치에 반발하며 오는 12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도 참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 씨의 참석 의사가 확고한 가운데 부산 합동연설회에서도 당 관계자들과 충돌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요즘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엔 당권 주자들보다 전한길 씨 언급이 더 자주 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 출입하는 조희로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 기자, 어제 첫 합동연설에 상당한 관심을 모았었는데 이 전한길 씨를 두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제 사건의 발단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홍보 영상을 틀었는데 여기서 김 후보가 전 씨의 부정선거론과 계몽령 등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전 씨는 김 후보의 발언 도중 당원들과 함께 배신자라고 소리쳤던 거죠. 김 후보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전한길 씨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 전 씨는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놓고 저한테 극우론자가 국힘에 있어서 이런 사람 받아들여도 되겠네. 배신자! 배신자에서 완전히 전체가 완전 술렁거렸어요. 뭐 극우론자 나가라고? 네가 나가라! 네, 양측이 상당히 격앙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어제 영상을 보니까 전한길 씨가 일반 당원석이 아니라 기자석에 앉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지금 영상으로도 보이실 텐데 이 전 씨가 앉아 있는 저 자리는 좌석 한켠에 마련된 기자석입니다. 네. 실제 전 씨는 전한길 뉴스라는 매체의 발행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열린 대구 경북 지역 합동 연설회에서 전 씨는 전한길 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시도당 차원에서 배부한 취재비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기자 자격으로 취재하러 가서 김 후보가 나오니까 당원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배신자라고 외친 건데요. 이 때문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추후 출입금지 조치를 한다고 밝히니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 씨는 12일에 부산에서 열리는 2차 합동연설회에도 참석한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이날 현장이 또다시 혼란에 휩싸일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2차 연설에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정작 당권 레이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당권 주자들은 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소위 찬탄파와 반탄파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경태 후보가 가장 먼저 입장을 냈는데요. 조 후보는 합동연설의 회방꾼 전환길을 출당하라고 강력 비판했고, 안철수 후보는 전환길은 곧 국민의힘 해산의 길이라며 전 씨를 제명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반탄파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김문수 후보는 내부 인사를 주적으로 삼아 총구를 겨눠서야 되겠냐고 지적했고, 장동혁 후보는 전환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 논란 속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환길 논란이 향원 당권 레이스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단 당내에서는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축제여야 하는데 당의 갈등과 분열만 노출시키는 최악의 상황이 됐다며 불만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입당해 평당원 신분인 전 씨 때문에 전당대회 이슈가 묻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토로했는데요. 또 전 씨가 다소 거센 발언을 쏟아내면서 당원들 사이에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전 씨가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반대급부로 전 씨와 반탄파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더 결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합동연설회는 3차례, 그리고 방송 토론회는 5차례가 남은 만큼 전 씨 이슈가 전당대회 때까지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지도부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여러 일정이 남은 만큼 이 향후 향방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희로 기자였습니다. 네, 복구가 채 끝나지 않은 남부지방에 오늘 다시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또 고비인데요. 특히 남해안에는 시간당 70mm의 극한 호우가 예보돼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광주에 나가 있는 강세훈 기자 연결해서 이 시각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현재 남부 지방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광주 도심을 흐르는 광주천에 나와 있습니다. 하천이 범람할 것을 대비해서 광주천 산책로로 가는 입구에는 이렇게 통제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는 오전부터 시작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빗줄기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압을 동반한 비구름과 남서쪽에서 강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남해안은 시간당 7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는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광주 전남과 경남 내륙, 그리고 부산과 울산에 120mm, 남해안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과 경북에도 80mm 안팎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난 2차례 폭우로 피해가 컸던 남부지방에 또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이미 물을 많이 머금은 토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산 아래쪽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더 이상 비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지금 내리는 비가 다음 주에도 이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비는 내일 그치겠지만 다음 주에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주를 시작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목요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당분간 습하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이에 따라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다시 발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도 수도권을 포함해 일부 지역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달 말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대기 불안정으로 비가 잦을 것으로 보고 있어 끈적한 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천에서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네, 중부도 오늘 비가 오락가락했는데요. 말복을 맞아서 삼계탕집 앞에는 이렇게 우산을 쓴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평소에는 금계탕이라 사 먹기가 부담스러운 삼계탕이지만 소비 쿠폰으로 다소 편하게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삼계탕 식당 앞에서부터 주차장까지 50m 가까운 긴 줄이 이어집니다.
말복을 맞아 전통 보양식인 삼계탕을 맛보려는 손님들로 가게 안팎이 북적인 겁니다. 30분가량 기다린 끝에 뜨끈한 국물과 쫄깃한 닭고기를 맛보니 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말복이라서 가격대로 같이 왔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너무 좋습니다. 서울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은 최근 5년 새 25%나 오르고 이곳 식당 가격도 2만 원에 달해 삼계탕이 아니라 금계탕으로 불립니다. 일부 손님은 정부가 지급한 소비 쿠폰을 활용해 부담을 줄였습니다. 대학 동창들 2달에 한 번씩 하는 모임인데 민생지원금도 또 지원해주고 하니까 올해는 부담 없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간편식을 사서 집에서 끓여 먹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재료를 각각 사서 요리하면 5년 전보다 35% 오른 9,000원 정도 들지만 간편식은 8,000원 안팎이라 찾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사면 또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이렇게 딱 세트로 돼가지고 나오니까 쉽게 끓여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높은 물가 속에서도 시민들은 저마다의 형평과 취향에 맞춰 말복 보양식을 즐겼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네, 어제 서울 한강에서요. 이렇게 한강 한가운데 떠있던 요트에서 불이 크게 났습니다. 이 요트에 6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물속으로 뛰어들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강물 위 불길에 많은 분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이외 소식들까지 안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강에 떠있는 요트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보트가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점점 더 커지고 검은 연기도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어젯밤 8시 40분쯤 서울 반포대교 근처에 떠있던 요트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펑 하고 터졌잖아요. 요트엔 6명이 타고 있었는데 화재 직후 모두 물에 뛰어들었고 건처를 지나던 다른 배에 구조됐습니다. 화재 발생 30분 만에 불을 모두 껐지만 전소한 요트는 가라앉았습니다. 배가 가라앉아가지고요. 그거 끄집어내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어려운데 실화나 방해 그런 가능성은 안 보이고요. 소방당국은 요트 뒤쪽에서부터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DL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어제 오후 이 건설사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건물 외벽에 달린 안전망 해체 작업을 하다 18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5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화면 속의 이 남성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장을 보면 영락없는 경찰관이죠. 그런데요, 경찰 코스프레를 한 50대 남성입니다. 장난감 권총까지 들고서 경찰 흉내를 내던 이 남성, 엄연한 범죄 행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의 한 지하철역. 경찰 점퍼에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옵니다. 마치 순찰을 하듯 당당하게 걸어가는 50대 김모 씨.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 시각 현장으로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경찰 점퍼엔 이름표와 계급장이 붙어 있는데요. 김 씨의 점퍼엔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걸 수상하게 생각한 시민이 112에 신고한 겁니다. 지하철역을 나가려던 김 씨 앞에 진짜 경찰관이 다가와 신분 확인을 했더니 역시나 가짜 경찰관이었습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는 경찰과 착각할 정도의 정식 경찰 잠바를 입고 모조품인 경찰 장구까지 차고 있었습니다. 검거 당시 김 씨는 모의권총과 테이저건, 경찰봉 등 5kg에 달하는 장비를 차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가짜 경찰관 복장으로 1시간가량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경찰 조사에서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활동 중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복을 입고 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K-팝의 위상은 날마다 하늘을 찌르는데 우리에게는 그 위상을 뽐낼 무대가 없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국내외 대형 가수들이 공연장 찾아 산만리인 현실을 심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K-팝 데몬 헌터스의 헌트릭스가 섰던 무대는 최대 10만 명을 수용하는 서울 올림픽 주 경기장. BTS, 아이유 등 대형 콘서트의 성지로 통했지만 현재는 리모델링이 한창입니다. 완공 후에도 5년간은 프로야구단의 홈구장으로 쓰여 공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몇 안 되는 대형 공간인 고척돔과 상암 월드컵 경기장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축구와 야구 같은 체육 관련된 행사가 우선적일 수밖에 없고요. 잔디 유지 보수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큰 팬덤을 거느린 K-팝 스타나 내한 가수 공연장 대관이 하늘의 별 따기로 통하는 이유입니다. 올해 내한한 콜드플레이, 오아시스 등 해외 스타들도 대관 전쟁 끝에 서울 외곽을 택한 상황. 하지만 이마저 제반시설 부족과 주민 민원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왕복한 3시간 정도 시설이나 음향 면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예 전문 공연장이 아니다 보니 환경 개선 요구 속에 변화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곳 서울 창동 아레나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데 국내 최초의 K-팝 전용 공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K-팝의 최대 수익원은 콘서트. 전문가는 콘서트가 불러오는 도시경제 활성화 효과를 위해서도 공연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대형 공연을 볼 때 해외 팬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거든요. 인프라가 있는 지역은 공연장으로 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5만 석 규모 공연장 신설을 약속했던 정부의 대책 마련 의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에 정상회담을 열고 우크라이나 휴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작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빠진 채입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입니다. Very shortly with President Putin. It would have been sooner, but I guess there's security arrangements that unfortunately people have to make. Otherwise, I'd do it much quicker. 이번 회담은 트럼프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난 뒤 성사됐습니다. 러시아는 휴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돈바스 영토를 넘겨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에서 영토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going to get some back. We're going to get some switched. There'll be some swapping of territories to the betterment of both.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의 우크라이나는 이번 회담에서 배제됐습니다. Рішення, які без України, вони одночасно і рішення проти миру. Вони нічого не дадуть. Це мертві.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만나기로 한 것 자체가 러시아의 외교적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벌써 트럼프 대통령의 답방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이번 만남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휴머노이드 로봇을 집에 두는 일이 중국에서는 현실화했습니다. 반려로봇을 파는 매장도 생겼고요. 관련 행사장은 늘 북적인다고 합니다. 중국 대륙에 로봇 열풍이 부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휴머노이드 2대가 사람과 함께 리듬에 맞춰 춤을 춥니다. 제자리 점프로 360도 회전에 가볍게 성공하고 지난 4월 로봇 마라톤 대회 우승을 한 휴머노이드는 이번엔 트레드밀 위에서 쉴 새 없이 달립니다. 로봇 1,500여 종이 선보인 베이징 세계 로봇 컨퍼런스의 모습인데 발 디딜 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건 격투기였는데 관람객들이 행사 장소로 몰려들면서 경기장을 바라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로봇 격투 대회가 시작하는데요. 휴머노이드 한 대가 미리 나와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로봇은 더 이상 영화 속 존재가 아닌 반려로봇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 한 달이 멀다 하고 휴머노이드 관련 행사를 잇따라 개최하며 심리적 장벽을 낮춘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맞춘 로봇을 대량 생산하면서 싼 값에 시장에 내놓은 덕분입니다. 실제로 지난 2일부터 베이징 2장에서 진행 중인 로봇 소비 축제의 초반 사흘간 판매량이 우리 돈 50억 원을 넘어서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를 로봇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은 중국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를 25만 대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봇 산업에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오는 14일부터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올림픽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주입니다. 종일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이들 지역은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차츰 그 밖에 남부지방의 빗줄기도 거세지면서 호우특보는 더 확대되겠고요. 밤사이 시간당 최고 50에서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잦아들 텐데요. 전남 지역은 밤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남해안에 최고 15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최고 40에서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북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2도, 춘천은 33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종일 흐리겠고 광주와 대구의 낮 기온은 31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화요일에는 다시 남부지방에,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품 숲, 오늘은 나주 전남 도민의 숲을 전해드립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